네, 안녕하세요. SMED 한지연 선생님입니다. 네, 어머님들 앞에 인사를 드린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네, 10분을 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한번 잘라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동안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좀 진행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요. 저는 어머님들 이제 지금 고등수학 생각하고 계신 혹은 이제 진행하고 계신 경우에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곳에 좀 중점을 두어서 수업을 선택하고 진행하고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선행을 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왜 이 나이에 벌써부터 고등 수학 공부를 하는지 혹은 왜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봐선 이유가 세 가지죠. 고등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경시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 세 개는 다 하나의 맥락입니다. 결국은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좀 들고 싶어서 문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20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였어요. 단대국어에서 나왔던 건데요. 문제 보시면요. 뭐 꼼꼼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문제 풀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 요 첫 번째 단대국어 그 기출 문제가 밑에 보시면 뭐 이런 느낌만 보면 되나요? 이런 느낌? X-A 뭐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PX의 개수 뭐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찾으시오 이런 거예요. 네네. 제가 그렇죠. 좀 더 찾아보고 싶네요. 두 자연수. 네, 자연수 조건이 있고요. 네, 이 속도로 하면 제가 10분을 넘깁니다, 원장님.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포인트 중요한 거는 이와 비슷한 같은 문제구나. 이제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당식 피해 개수가 과연 이제 몇 개이냐 하는 건데, 일단 보시면 이제 어머님들 드시는 생각이 아마 학교에서 이걸 낸다고 미리 얘기를 했겠네요. 공부를 시켰겠네요. 왜냐면 수능 준비도 같이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어머님들 풀이 과정을 볼게요. 네네. 모의고사에 대한 이제 풀이 과정인데요. 보통 모의고사 그 답지는 계산 과정들은 많이 생략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요약해서 정리한 게 이만큼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이걸 그 시험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써낸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겠죠. 한 가지 예를 더 볼게요. 자, 같은 시험이고요. 문제 번호만 바뀌었어요. 여기는 증명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무게중심 좌표 이렇게 되는 거 증명하고 싶어요. 필수예제, 실력 정석이 보면 필수예제 똑같은 문제 있어요. 여기서 무게중심 좌표 구하라는 거 이거 증명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얘는요. 네. 생각보다 과정이 길지는 않아요. 다만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공식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데 많이 중점을 두지 정말 이 공식을 본인 손으로 쓰는 거는 그렇게 중점을 두고 많이 연습을 안 해요. 알고는 있지만 시험 시간에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왜 경시까지 연결되는지요? 21년 중등부 K모 중등부 1차 시험 문제였었고요. 얼핏 보면 문제가 달라 보이겠지만 사실 이 문제요. 문제에서 어떤 근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근과 계수와 관계 쓰는 거예요. 중등, 고등 나오는 얘기죠. 아주 이제 단순화시키자면 기본 정석에서 미정 계수가 있을 때 한 근이 주어져 있어요. 나머지 한 근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문제가 살짝 식을 조금 복잡하게 해서 경시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21년 K목 기출 문제가 조금 더 변형되면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도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맥락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 지금 우리는 내신, 수능, 경시 다 연결돼 있어요.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시간을 확보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간 확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건데 일단 가장 크게는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심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행으로 진도를 쭉쭉 빼주는 거.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도만 쭉쭉 뺀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저절로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심화 문제만 막 집중하면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건 미리 배울 때 제대로 배워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처음 공부를 할 때
혹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미리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수업 방식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지금 선행, 선생님, 선선행 할 얘기가 진짜 여기도 어마무시한데 이 얘기를 원장님 선생님들하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뭐 이제 선행을 하기 위해서 뭐 선선행을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의할 점 이런 거는 여기서 네. 수업 방식이라는 게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가 천천히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경우는 뭐 이제 학교 시험이나 뭐 그냥 간단한 뭐 선행 형태로 뭐 이제 고등수학을 배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목표에 따라서 약간 선선행 형식으로 뭐 어느 학원이나 학교에서 곧 배울 예정인데 그 전에 미리 한번 하기 위한 목표가 될 때도 있고 또는 뭐 지역이나 어떤 뭐 거리나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어떤 친구는 주 2회 정도 수업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친구는 주 1회 정도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형태들의 수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수업들은 각각 특징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주 2회나 주 1회 수업들이 각각 가져야 될 어떤 상도 있을 거고 뭐 특징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분류해 주실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조금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얘기도 뭐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하나의 주제가 될 만큼 큰 얘기이긴 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할게요. 크게 이제 저는 정규 수업하고 이제 보통 특강이라고 부르는 주 1회 수업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머님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중점 두시는 개념 학습을 좀 탄탄히 하면서 문풀 훈련 좀 받으면서 학습 관리 꼼꼼하게 받아서 아이가 이왕이면 배울 때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선생님들도 대부분의 학원들도 아마 이 세 가지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특강 형태로 가게 되면 개념 학습에 대한 부분은 물론 갖게 가지만 아무래도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관리나 문풀 쪽이 이제 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네,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그 시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소홀하기가 조금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까지 제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길 것 같아서 기존 저희 정규 수업에 대한 얘기는 그 전에도 많이 했을 거니까 이제 이번에 주말 수업 이제 진행하면서 좀 새롭게 적용한 부분들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이제 제목은 홈트인데요. 네, 집에서도 공부를 하자는 거죠. 홈 트레이닝. 네네, 네, 맞아요. 네, 집에서 이제 네, 운동도 하고 네,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거겠죠. 일단 수업에서 진행되는 건 정규반이랑 네, 똑같아요. 개념 공부하고 이제 문제 풀고 선생님한테 문풀 푸는 거 이제 관리 받고 시험도 보고 똑같이 진행되는 거죠. 평일이든 주말이든 사용되는 교재도 똑같아요.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는 건 오랜만이긴 하지만 아마 어머님들 저희 학원에 관심 두셨으면 한 번씩은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서 개념 노트 그냥 가볍게만 보여드릴게요.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정석 내용이 워낙에 딱딱하잖아요. 사실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책을 봐도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용을 좀 보기 쉽게 정리를 다시 해주고 관련된 예제들도 하나씩 다 덧붙여줘서 결국은 수업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네, 수업을 좀 진행할 수 있게 교재를 만든 거죠. 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문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이들 필기하는 책 따로, 숙제하는 책 따로 하면 아이들 숙제할 때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뭐 배웠는지 그 이후에 이제 관리하는 것들도 이제 불편해서 워크북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 아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평일, 주말 똑같이 이 교재들 이용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념 학습에 대한 부분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자, 밑에 이제 집에서 할 일이 생겼죠. 어머님들 성적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아이들 열심히 숙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 이 숙제를 그럼 열심히 했으면 이제 채점도 받아야 되고 모르는 거 이제 질문도 해야 되고 설명도 좀 듣고 고치고 그런 관리의 시간이 있어야 될 건데 이걸 다음 주 수업에 와서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문제 푸는 거 고치고 진도 나가고 그러기엔 저희가 이제 너무 가끔 본다는 거죠. 주말에 한 번씩 보기에는. 그럼 이걸 근데 집에서 그냥 숙제해와, 그냥 엄마랑 해와. 이거 안 되잖아요. 사실 선생님 관리 받기 위해서 그 관리가 필요해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에서 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이제 정석 같은 경우에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 아이들 숙제하면서 많이 힘든 경우가 밑에 유제는 괜찮아요. 기본 문제하고 비슷하니까. 근데 연습 문제는 문제 유형도 좀 바뀌고
이제 난이도도 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 배울 때 혼자서 푼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네. 그래서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 모든 문제의 이제 힌트와 풀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걸 댁으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숙제 해보고 막히는 거 이제 또 영상도 보고 하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해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머님들 걱정되시는 게 그냥 풀이 영상만 보고 다 공부를 하면 이거 애들은 그냥 필기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 대신 시험을 볼 때 연습 문제 복습 시험을 봅니다. 근데 오기 전에 한 번씩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실제 지금 저하고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이요. 수업 시작하기 직전까지 이제 연습 문제 숙제한 거 열심히 다시 이제 보고 있어요. 자기네들 딴에는 기출이 아니죠. 그 시험 예상 문제 같은 것도 막 자기네들 표시를 해가지고 와서 시험 보기 전에 저한테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거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홈트 취지가 약간 그런 건 거잖아요. 집에서 이제 숙제가 던져졌는데 아이가 숙제를 잘 풀고 어머니한테 확인받고 해서 오케이 될 수도 있는데 하다가 막혔을 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막혔을 때 이 힌트 영상만 보여주고 아이가 힌트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게 네, 맞고, 맞아요. 근데 그래도 모를 때 일주일을 다 기다려서 와서 물어보기보다는 풀이 영상을 봐서라도 집에서 최대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해서 대신 체크하는 부분이 뭐라는 거죠? 이제 테스트를 공부해갖고 보는 거죠. 와서 그 연습 문제 범위 안에서 네. 잘 정말 아이께 정말 됐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이 트레이닝이 네네. 된다는 그래서 거죠. 집에서 이제 숙제를 하면서도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또 연습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조금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진행한 지 한참 된 얘기인데 원장님 혹시 이 책점 얘기도 많이 진행이 됐었나요? 짧게 소개가 하시죠. 됐었나요? 짧게. 네, 짧게 할게요. 네, 사전 채점하는 거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숙제에서 카톡 보내주시면 이제 필요한 경우에 피드백까지 드리는 거고요. 그걸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자, 연습 문제 한 번 더 고치세요. 다 맞았어요. 숙제가 완료될 때까지 네,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이들 이제 다음 시간 학원에 올 때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 저 숙제 다 했어요 하면서 학원에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도 더 확보가 되는 거고요. 아이들도 숙제를 할 때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 고치고 다시 힌트 받고 고치고 다시 힌트 받고. 그러니까 제일 아이들 힘들어하는 게 숙제 그냥 내주고 다음 시간 올 때까지 모르는데 안 풀리는데 엄마가 이거 빨리 고치라고 하는 거 너무 답답한 거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톡을 이용해서 계속 교류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카톡으로 이해 안 되는 것도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질문하면 다시 또 제가 이제 피드백 주는 거고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를 직접 이제 풀이를 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힌트를 좀 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접근해봐, 다시 접근해봐.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풀이 영상을 짧게 또 찍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 아이들 요 정도 힌트 주면 본인 힘으로 다 좀 해결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왜 아이들이 벌써부터 고등 수학을 준비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길게 봐선 시간 확보다. 그 시간 확보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목표한 바를 좀 달성을 하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세 개의 균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을 아이들이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느냐? 본인 손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느냐?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받으면서 완성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 세 가지의 균형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MED에서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스피드하게도 진행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수업보다도 연습 문제를 해결해 갖고 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숙제풀이라는 부분이 집에서 미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와서 온전히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회차에 대한 부분도 좀 짧아질 수 있는 거고 아이들도 수업 시간에 그 배우는 한 단원에 있어서 충분히 문제까지 좀 수업 시간에 관련된 문제까지 보면서 완성된 형태로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주 1회나 2회 각각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주 2회도 좋고 주 1회도 좋은데 주 1회 수업을 만약에 선택할 경우라면 저는 뭐 충분히 되게 뭐 매력적이지 않을까. 네. 약간 그 홈쇼핑 느낌이었어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SMED입니다. 네, 오랜만에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았지만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네. 다음